60년 동안 우리는 고등 문명을 찾기 위해 별을 탐색하며 무언가를 듣기를 바랐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시.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는 과학자들이 더 이상 외계인의 신호를 듣지 않고 대신 외계인을 사냥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교의 한 팀이 공식적으로 갈릴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는 우주에서 이상한 물체를 탐색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비밀 무기는 인공지능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탐사는 1960년 오스마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85피트짜리 그린 뱅크 망원경을 근처 별에 맞추고 다른 문명에서 오는 신호를 뒤듣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프랭크 드레이크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들어 우리 은하의 지적 문명수를 추정하는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1963년까지 아레시보 천문대는 1000피트에 달하는 접시 안테나로 워터홀 구역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1420에서 1720MHz 사이의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별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포착하기를 바라며 관측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그저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전파 탐색은 의도에 의존합니다. 이 탐색은 외계 문명이 수세기 동안 24시간 내내 지구를 향해 고출력 신호를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의존합니다. 송신기가 지나가면 천문학자들은 몇 초 만에 포착해야 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별을 보고 있다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원래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은하수에는 1천억에서 4천억 개에 이르는 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앨런 망원경 배열 등 첨단 장비를 써도 탐색은 하늘의 극히 일부만 다룹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센서들이 지구 자체의 소음, GPS, 군사 레이더, TV 방송 등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됩니다. 탐색은 지역 간섭에 파묻혀 있습니다. 2020년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신호가 포착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982mHz의 협대역 신호였고 주파수가 이동하는 방식은 그것이 움직이는 행성에서 오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잠시 동안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는 외계인과 무관하며 일상 전자기기들이 우연히 결합해 우주 메시지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라디오파를 듣는 것은 매우 한계가 많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이 나왔습니다. 2017년 10월 하와이의 펜스타즈 망원경이 궤도 역학의 모든 규칙을 깨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원아이 2017 U1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찰병이라는 뜻의 오무아무아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평범한 암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의 충돌로 인해 대체로 둥근 형태를 가진 일반적인 소행성과 달리 오무아무아는 길쭉하고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길이는 약 300피트에서 3000피트 더비는 35피트크에서 548피트로 추정되었습니다. 오무아무아가 우주를 구르며 지나갈 때 밝기 곡선이 그것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밝기가 10배나 변했습니다. 일반 소행성은 7.3시간마다 밝기가 최대 3배 변하지만 오무아무아는 10배까지 변했습니다. 그 물체는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거나 길고 얇은 원통이어야 했지만 위협은 모양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무아무아는 시속 59,000마일로 우리 은하를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고 태양을 공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로를 보면 오무아무아가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확인된 성간 방문자였죠. 그리고 그때 오무아무아는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가속을 한 것입니다. 혜성은 태양 근처에서 얼음이 증발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를 가스 방출이라 하며 이때 나온 제트가 추진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무아무아에게는 꼬리도 혜성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의 흐릿한 층인 코마도 없었습니다.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 탄소 기반 가스를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지상 망원경들도 먼지를 찾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중력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오무아무아를 밀어내고 있는 걸까요? 아비 로브 하버드 천문학과의 전임 학과장은 태양 복사 압력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두께가 0.04인치보다 얇고 매우 넓다면 햇빛이 마치 도체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물체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얇고 100야드나 넓은 암석을 만들지 않습니다. 과학계는 당황했고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소 빙산이나 먼지 덩어리, 즉 얼음, 암석, 금속의 미세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다는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물체들은 센서에는 안 보여도 기체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빙산은 이론상 개념입니다. 로브에게 데이터는 곧 데이터였습니다. 오무아무아는 태양계가 비어있지 않으며 단순히 지나가는 물체들이 있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릴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전략은 전 세계 전천 관측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 관측소는 이미 하버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일반 망원경은 하늘의 아주 작은 한 점만 몇 시간씩 바라보기 때문에 극초음속의 미확인 이상 현상 UAP를 포착하는 데는 쓸모가 없습니다. 갈릴러 센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전체 반구를 관찰합니다. 어안 렌즈가 장착된 광학 카메라는
하늘 전체를 고해상도로 촬영해서 멀리서도 표면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수동 적외선 센서와 결합되어 추진력과 대기 마찰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수동 오디오를 사용해서 음향 신호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손익붐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조용한지 혹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맞춤형 AI가 역할을 합니다. 팀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켜 하늘 전체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가 시스템에 입력되며 새, 드론, 비행기, 스타링크 위성, 기상 관측 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AI는 비행 특성을 학습합니다. 비행기는 회전시 기울고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위성은 예측 가능한 곡선 궤도로 움직임을 배웁니다. AI가 배경 잡음을 학습하면 그것을 삭제하고 데이터의 99.9%를 버립니다. 오직 이상 현상만이 표시됩니다. AI는 UFO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비행 접시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AI는 예상치 못한 물리 현상을 찾고 기대와 다른 특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갈릴로 프로젝트는 하늘을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계를 통해 우주선이 지나다녔다면 그중 일부는 분명히 추락했을 것입니다. 2019년 아비랩과 아미르 시라즈는 근지구 천체연구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미국 정부가 추적한 유성들의 목록입니다. 정찰 위성들이죠. 이 위성들은 핵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권 진입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정확합니다. 2014년 1월 8일에 목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름이 약 45cm 정도 되는 유성이 파푸아뉴기니 근처 태평양 상공에서 폭발했지만 그 데이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IM-1 즉 성간 유성 1호로 알려진 이 유성은 초속 약 45km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했으며 이 사실은 그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태양을 도는 물체들은 속도 제한이 있지만 IM-1은 이를 넘었습니다. 이 유성은 태양의 중력에 얽매이지 않고 깊은 우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성은 대기권에 들어오면 공기와 충돌해 압력이 쌓여 결국 폭발합니다. IM-1은 하층 대기권에 도달할 때까지 폭발하지 않았고 194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견뎠습니다. 시니우스 목록에 있는 273개의 유성 중에서 IM-1은 기록상 가장 강한 유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름 끼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최초로 발견된 성간 천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었을까요? 랩은 그것이 암석이 아니라고 의심했습니다. 의심되는 점은 그것이 탐사선의 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나중에 메모에서 궤적 데이터가 99.999%의 확실성으로 그 천체의 성간 기원을 증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천문학자들이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2023년 6월 갈릴러 프로젝트는 회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실버스타라는 배가 마누스섬 해안의 충돌 지점으로 항해하기 위해 임대되었습니다. 목표 지역은 길이 6마일, 깊이 1.2마일이었습니다. 임무는 9년 전에 증발해버린 전자레인지 크기의 물체의 잔해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썰매를 윈치에 매달아 바닷속에 내린 뒤 해저를 끌며 자기 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형 입자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운석이나 우주선이 대기권에서 타버릴 때 녹아내린 물질이 작은 방울로 떨어져 물속에서 완벽한 구형으로 굳어집니다. 몇 주간 그들은 검은 진흙, 화산모래, 죽은 플랑크톤, 인공 쓰레기만 발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교대로 자석을 닫고 진흙을 현미경으로 조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름이 0.04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속 구슬들, 금색, 파란색, 갈색의 구형들이 검은 화산재 속에서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구형 금속 입자 700개 이상이 수집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버드로 가져가 질량 분석기에 올려졌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베릴륨, 란타넘, 우라늄의 수치가 매우 높은 벨라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 화학적 지문은 명확하게 지구, 특히 석탄재를 가리킵니다. 우라늄 동위원소 역시 우리 행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로브팀은 외계 기원임을 주장하기 위해 우라늄이 아니라 철 동위원소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IM-1이 화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은하의 지역에서 왔거나 아니면 그 물질이 인공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릴륨과 란타넘은 내열성과 내구성을 위해 인간이 만든 합금에 사용되며 이는 항공우주, 착륙장치, 열차폐 등에 쓰입니다. 그리고 우라늄은 연료로 사용됩니다. 만약 이것이 자연 암석이라면 지질학 역사상 기록된 적이 없는 암석입니다. 인공물이라면 외계 탐사선에 녹아내린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IM-1과 오umuamwa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전략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갈릴러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인 요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베라시 루빈 천문대는 3200메가픽셀 카메라를 사용해 남방구 전체 하늘을 나흘마다 한 번씩 스캔합니다.
이 민감도라면 10년에 한 번 또 다른 오umu아무아 발견도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이러한 성간 천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으며 10년에 몇 번에서 1년에 여러 번까지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AI 모델들은 수백만 개의 성간 천체가 현재 지구 궤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기존 망원경으로는 너무 작아 관측이 어렵지만 과학자들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프로젝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이라 프로젝트는 탐사선으로 성간 천체 추적을 제안하지만 이를 가로채긴 물리적 조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속 6만 마일로 움직이는 천체를 잡으려면 엄청난 속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착륙할 필요지 없이 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만큼 가까이 접근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임무를 궁극의 개척지로 이끕니다. 갈릴러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탐사선이 발견되거나 메시지일 만큼 충분히 복잡한 신호가 포착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돌파구가 마련되는 순간 공상과학의 세계가 현실이 됩니다. 살아있는 외계 문명을 찾을 확률은 낮을지 모르지만 우주 인근 영역의 극히 일부만이 관측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깨어나고 망원경이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오면 어떻게 될지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